보세요. 딱 바르잖아요. 이게 바르면 그냥 흡수돼 버려. 그러네. 흡수율이 미쳤어. 얘는 차세대 원료를 넣었어요. 민감도나 자극도가 이제 훨씬 더 적고 광 안전성으로는 지금 최고예요. 최상급 원료고 이거를 발랐을 때 뭔가 좀 하얗게 하얘. 생기는 백탁 현상이 네. 생길 것 같은데 바르면 뽀송해져요. 요즘에는 뭘 쓰냐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우 뭐 이렇게 잔뜩 쌓여있어요? 많죠? 부자인데요 완전? 네, 제가 선크림 부자예요. 선크림 쓰시죠? 네, 저도 이제 원장님 영상 같이 찍으면서 중요성을 많이 깨우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써요? 저는요 네. 사실 요 중에서 하나인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거 쓰고 있어요. 제가 추천한 게 되게 많은데 요거? 네네네. 예전에 한번 저한테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요새 저 이거 안 쓰는데. 아 그래요? 네, 제 마음 갈 때라서 맨날 바뀌어. 근데 원장님이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보다도 네. 더 많은 선크림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몇백 개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고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지금 찾아온 이유가 원장님이 그동안 선크림과 관련된 영상을 한두 번 정도 찍어주시긴 했는데 제품을 추천을 안 해주셨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선크림도 다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선크림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완전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바로 가시죠. 가시죠. 원장님 일단 그러면 선크림 제품 추천하기 전에 그래도 이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선크림이 도대체 이 피부 관리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선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크림 안 바르면 늙어버려요. 아 심플하네요. 네, 자외선을 계속 받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받으면 피부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죠. 근데 왜 그러냐? 자외선을 받으면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버려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세포 노화가 확 촉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진 있죠. 트럭 운전사 아저씨. 선크림 안 발랐더니 햇빛 많이 보는 쪽만 완전히 노화가 와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된다. 이게 단순히 햇빛 그냥 받으면 탄다, 색깔이 좀 어두워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늙어버린다. 그렇죠. 피부 입장에서는 자외선을 받으면 너무 뜨거워. 이거 진짜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까? 우산을 핀다 말씀드렸죠. 멜라닌 색소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얼굴이 탄다. 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계속 거기를 자외선을 계속 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피부도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피부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심하면은 피부 암으로도 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잘 막아주는 게 선크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면은 피부 입장에서는 자외선이 많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선크림 바르려고 하면 일단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유기자차, 무기자차 좀 이런 종류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크림의 종류는 원래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혼합자차.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기자차는 우리가 발랐을 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얘네들이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효과를 나타내는 선크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한 2-30분 있다가 외출을 해야 선크림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무기자차는 바르는 순간 나의 피부에 무기가 되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곧바로. 곧바로 얼굴 막 분칠한 것처럼 하얗게 된다. 그거 자체가 이제 방패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무기자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무기자차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광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광물 입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무기자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기자차는 진짜 광물 같은 걸 바로 바르니까 바로 막는 거, 무기, 방패 이해했는데 유기자차는 흡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막는 거예요? 유기자차가 이제 흡수가 되죠. 그러면은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피부 안에서 자외선과 화학 반응이 생기면서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 그래서 그 화학 반응이 생기면서 얼굴에 열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자차를 바르고 자외선을 좀 많이 쐈을 때 얼굴이 조금 열감도 나고 조금 뜨겁다 그런 느낌이 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혼합자차는 그 두 개를 좀 섞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혼합자차는 유기자차의 장점과 무기자차의 장점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나는 어떤 걸 발라야 될까?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 들어가면은 피부에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뾰루지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좀 염증이 좀 잘 생기고 예민하다. 그런 분들은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무기자차 영역이 좀 더 좋겠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내 피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한테는 유기자차가 맞는지 무기자차가 맞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선크림을 샀을 때 좀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많이 바르세요. 양을 많이 바르세요. 그리고 자주 바르세요. 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자주 바르세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요, 일단 얘네들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보통 지속 시간이 뭐 대여섯 시간 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덧칠을 해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선택을 하실 때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SPF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SPF는 자외선 B 영역을 차단을 해주는 건데 SPF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한 40에서 50 이상 그 정도만 바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PA 같은 경우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수인데 PA는 적어도 2+ 이상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께서 딱 써보시면서 아 요런 거는 좀 이런 분들한테 괜찮다 이런 선크림 추천해주세요. 제가 이거는 학생 때부터 썼던,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제가 이제 완전 아무것도 모를 때 친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좀 그래도 화장품 이런 거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 그 누나한테 누나 선크림 뭐 발라야 돼? 그러니까 그때 막 설명을 해. 뭔 소리야? 그래서 뭘 바르면 돼? 그냥 이거 써 하더라고. 이거 써? 이게 뭔데? 그러니까 써봐, 괜찮아 하면서 그때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이게 액상 타입이거든요. 이게 딱 바르잖아요. 이게 바르면 그냥 흡수돼 버려. 그러네. 흡수율이 미쳤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뭔가 좀 번들거리고 이런 것도 싫어하고 계속 흡수가 안 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남아있으면 싫어, 불편해. 귀찮잖아. 맞아. 남자들은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바르자마자 5초 이내로 흡수가 돼. 이거 미쳤다. 너무 편하다. 해가지고 그때 학생 때는 요거를 썼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순간에도 이게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몰라. 그 당시에는 썼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유기자차인가 무기자차인가? 나왔다. 이거 혼합자차래요. 근데 확실히 이게 오래된 선크림이거든요. 거의 1세대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세대 선크림에는 옥티노세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랑콤하고 그리고 아르마니 선크림. 얘네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선크림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걔네들이 좀 환경에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영하는 이제 우리 바닷물이라든지 이런데 옥티노세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산호초들이 죽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1세대 선크림들의 그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세이도에서 나온 이런 파란색 이렇게 선크림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이거는 제가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형 자체는 비슷한데 아까랑 좀 다르게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렇네요. 계속 남아있네요. 남아있죠. 네. 근데 이게 수분감, 보습감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더라고요. 선크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발랐을 때 건조해지는 거. 선크림은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보습감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무난하게 쓰기에는 이런 시세이도 선크림이 또 괜찮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과거형이네요. 했던 셀피전시. 이게 바로 제가 원장님께 추천받고 쓰는 그거 아마 한 3, 4년 전에 제가 추천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발랐을 때 냄새가 좀 좋아요. 이게 바르고 나서 은은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잔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저는 좋아가지고 요거를 좀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제가 전성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발림성이라든지 자외선 차단력이라든지 PA도 4+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다. 그런데 이게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없었어요. 눈 좀 시리고. 눈 시려요. 시리죠. 그런 것 때문에 운동할 때는 못 쓰겠다. 제가 농구나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이 좀 괜찮아요. 가성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얼마지? 22,300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보습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쉬웠다. 요즘에는 뭘 쓰냐면 에스트라. 무기자차. 저는 약간 무기자차를 좀 더 선호해요. 근데 얘가 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안 시려. 여기 보세요. 딱 적혀 있어. 아이 컴포트라고. 이걸 아예 강조를 했네요.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무기자체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발랐을 때 뭔가 좀 하얗게 생기는 백탁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바르면 뽀송해져요. 되게 하얗게 남을 것처럼 했는데 안 남아. 안 남아. 되게 뽀송해져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그냥 뽀송해져요. 뽀송뽀송. 근데 눈도 안 따가워. 그리고 보습감도 괜찮아. 좋은 걸 다 잡았네요. 되게 괜찮죠. 근데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요? 한국 콜마에서 만들어요. 같은 곳에서 만들어요? 네. 한국 콜마 근데 선크림 되게 잘 만들거든요. 제조사라고 하죠. 제조사죠. 그래서 대단하다 했어요. 한국 콜마 보고 있죠. 진짜 인정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요. 에스트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 이제 백탁 생길 것처럼. 생길 것 같은데 하얀데. 좀만 더 문지르면 뽀송뽀송해진다.
진짜 잘하죠. 제가 그 닥터지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닥터지 그린 마일드업 선플러스, 이것도 이제 SPF 50에 PA 4+인데 닥터지가 기업의 방향이 너무 좋아요. 화장품의 원료라든지 그러니까 닥터지의 대부분 화장품들이 좀 그래요. 좋은 원료들을 예, 써요. 원료들도 조금 환경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런 원료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약간 대중적인 브랜드다. 그리고 닥터지 이 선크림 자체도 약간 좀 뽀얘지는, 아예 그냥 백탁이 엄청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뽀얘지는 그런 느낌이다. 가격대도 괜찮아요. 이게 15,300원. 요거는 저는 바디에 씁니다. 몸에 바를 때 쓰는 이제 선크림인데, 요것도 무기자차 선크림이고 약간 건조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디에 발랐을 때는 괜찮다.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 조금 건조함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약간 뻑뻑해. 그래서 바디에 바를 때는 요거, 얼굴에 바를 때는 요거. 근데 너무 웃긴 건 셀퓨전시, 에스트라, 닥터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크림들인데 다 콜마에서 만들었다. 콜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킨천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는 이름이 좀 어려워.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 시카, 워터핏. 나 이거 어렵다. 어쨌든 스킨천사에서 나온 우리 워터핏 선 세럼. 선 세럼이네요, 이름이. 맞아요, 세럼이에요. 이게 좀 희한해요. 튜브도 좀 희한하게 생겼어.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발림성이 좀 좋아요. 보세요. 약간 발림성도 좋고 얘도 보습감이 되게 괜찮거든요. 세럼 형태로 나온 건데,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1세대 그런 원료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얘는 차세대 원료를 넣었어요. DHHB MBBT라고 하는 그런 차세대 원료를 넣었는데, 그게 뭐야, 유식한 척 하지 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성분들이 빛을 받았을 때 광 안정성이 훨씬 더 좋고, 민감도나 자극도가 이제 훨씬 더 적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원료들이랑도 잘 섞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MBBT라고 하는 그 원료 자체는 UVB를 차단하는 건데, 이게 광 안전성으로는 지금 최고예요. 최상급 원료고, 그리고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자극도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MBBT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선 세럼이다. 이 세럼이 근데 아직까지는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그런데 무해하기 때문에 차세대 원료로 이제 꼽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저는 그게 좀 자랑스러워.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외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히트를 치지 않는 그런 성분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또 위상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진 스킨천사. 그리고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어디서 만들었게요? 콜마. 한국 콜마가 진짜 선크림 진짜 잘 만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크림을 이번 기회에 제가 제조사를 다 봤는데 콜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선크림의 히스토리가 좀 이래요. 학생 때는 이런 걸 좀 쓰다가, 그리고 좀 비싼 것도 궁금해서 써보다가,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게 셀퓨전시도 좀 추천을 했다가, 그리고 에스라도 눈시름 때문에 이것도 썼다가,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진 닥터지의 이제 선크림을 또 바디에도 쓰고, 그리고 차세대 또 선크림은 어떤가 지금 또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도 이 선크림 정착도 하지만 또 새로운 변화도 계속 해보시네요. 그럼요. 왜냐면 저도 이제 화장품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방향성은 어떤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저도 파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제품들도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올리브영이라든지 입점되어 있는 선크림들을 대부분 다 써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에 큰 문제 생기거나 뭐 이런 거 없이 햇빛을 잘 보호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피부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피부가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선크림을 발라봤는데 트러블이 잘 생긴다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셔야 돼요. 민감도라든지 자극도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줄인 그런 선크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적화가 돼 있는 선크림인지 그거를 일단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유기자체를 선택을 할 건지 무기자체를 선택을 할 건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류를
종류를 선택할 건지 결정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떤 부위에 바를 건지, 얼굴에 바를 건지, 몸에 바를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발림성, 얼굴에 좀 잘 발리는지, 그리고 보습감은 충분한지, 건조하지는 않은지. 왜냐면 피부 건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조함이 심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트를 일단 리스트업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이나 선크림을 많이 파는 그런 마트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발라보시면서 향은 어떤지, 그리고 발림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선크림을 찾으셔야 된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제 안 눌러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크림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지인분들, 가족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선크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